안녕하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개발자는 오픈소스를 남겨야 한다 발표를 맡은 네이버의 박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발표를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소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각자의 정의를 마음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픈소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프로젝트 개발에 도움되는 무료 소프트웨어, 채용 이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능력,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인 성장, 취미, 재미 또는 호기심을 위해서, 무엇이 되었던 오픈소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러나 실제 참여는 그 중요함에 비례해 보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라면 오픈소스를 남겨야 하는 이유 또는 참여해야 하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발표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누구도 오픈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미래에는 더더욱 그 사실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은 오픈소스를 통해 혜택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받았던 혜택을 돌려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오픈소스를 참여를 통해 그 비용을 지불 또는 기여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컨퍼런스나 또는 수많은 온라인 다큐멘테이션 또는 발표, 온라인 강의 등을 살펴보면 사실 오픈소스 참여에 대해서 집중되어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픈소스는 참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픈소스 자체에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픈소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필요로 하고요. 그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들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오늘날 오픈소스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그 지속성 모델은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업 주도적인 모델이 있고요. 이 기업 주도적인 모델은 기업 소속으로 기업 주도적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에서 개발하고 있는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죠. 그리고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앵귤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폰서십이 있고요. 스폰서십은 이제 개인 또는 기업 등 외부의 기부와 펀딩을 통해서 그 오픈소스를 유지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의 유명한 도구인 이제 바벨이라든지 뷰.js 등이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픈코어 모델이 있고요. 오픈코어는 기능 제한적인 코어를 무료나 오픈소스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상업용 또는 애드온을 이제 독점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오픈소스들로는 레디스나 일라스틱, 몽고디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오픈소스를 활용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사스 형태라든지 기술 지원 컨설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비용은 경제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꼭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 공동 설립자인 브루스 페렌스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픈소스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즉 OSS 개발자는 전체 기술 세계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만 개발자는 항상 요청자 입장으로 구걸해야 된다라는 말로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항상 구걸해야 되는 입장에 취해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살펴보면 기업들은 오픈소스를 취하고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지만 그들이 얻는 이익 대비 기여는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례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인 AWS 같은 경우에는 몽고디비라든지 아파치의 싱커팝, 카산드라 스파크 또는 엘라스틱 서치와 같은 오픈소스들을 취해서 자신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제공하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들 오픈소스에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코드 참여를 통해서 기여를 한다든지 하는 참여를 봤을 때는 아주 매우 낮다고 봤을 때 이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맵박스 GR.js라는 라이브러리는 웹에서 손쉽게 지도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작년 12월 버전 2를 릴리즈하면서 기존 BSD 라이센스를 제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왜 제거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맵박스 GL.JS에 속해 있는 20여 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애저 맵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클라우드 제공자들이 서비스를 추가하고 제공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례로 어떤 업체가 선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공개하면 뒤이어서 다른 업체들도 그것을 따라서 공개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맵박스 GL.JS를 활용한 이러한 서비스를 이제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맵박스 GL.JS 개발팀은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 즉 이미 애저에서 도입한 것 외에도 새로운 신규 버전들이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로부터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BSD 라이센스를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클라우드로 인해서 오픈코어 모델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오픈소스를 죽이게 되는 상황까지도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바벨이 있고요. 바벨은 최신 문법 사용 코드를 더 낮은 버전으로 변환해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트랜스파일러 또는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인데요. 월간 1.1억 다운로드가 발생이 되고 주요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도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공적인 어떤 한 기술 영역에서 되게 유명한 그 기술 도구 조차도 지속성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8년 펀딩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3명의 풀타임 개발자를 통해 계속해서 그 바벨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성을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2020년 펀딩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펀딩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은 프리소프트웨어가 등장한 지 38년째가 되는 해이고 오픈소스 용어가 정의된 지 2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OSS 프로젝트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모델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픈소스는 더 나은 사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이타적인 생각의 접근이 필요하고 오픈소스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들이 이제 오픈소스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 긍정적인 기회들이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벨 같은 경우에는 호주 출신의 세바스찬 맥켄지라는 당시 17살일 때 2014년에 이제 첫 커밋을 하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학교 시험 공부를 하다가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공개하고 난 이후에 많은 곳에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해당 그 도구를 사용을 하게 시작하면서 세바스찬 맥켄지는 이제 대학교로의 진학보다는 이제 취업 시장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호주에 있는 이제 IT 회사에 직접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취업에 대한 기회를 문의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제안 메일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에 세계적 CDN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이어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페이스북, 현재는 롬툴스라는 회사의 창업까지도 이어져서 오픈소스를 통해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국내 사례로 보면 강동유님이 2017년 이제 첫 커밋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러스트로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인 SWC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주요 프론트엔드 생태계 도구들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인기 프로젝트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라면 잘 아실 수 있는 그 노드.js와 비슷한 타입스크립트 런타임인 디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 넥스트.js를 개발하고 있는 버셀로 이직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픈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오픈소스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픈소스와 생태계에 제가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고 기여를 하기 시작했는지를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기여 경험은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어려운 뭐 코드들을 이제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2015년 jQuery에 문서의 중복 단어가 포함된 거 이제 제거하는 PR을 날리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아주 단순한 그 PR이었기 때문에 바로 머지가 되었던 되게 좋았던 경험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내부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했던 프로젝트의 불확실한 지속성을 제거하기 위해 포크로 시작한 이제 빌보드 JS라는 웹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자와 참여자들이 막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한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발 기간 동안 총 111번의 릴리즈를 통해서 그리고 릴리즈 때마다 세심한 릴리즈 노트를 작성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빠른 이슈 대응과 응답 노력을 통해서 평균 2, 3일 내 아니면 레이블링이라도 빠르게 달아서 사용자에게 해당 이슈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높은 코드 푸시에 대한 빈도수도 필요로 하겠죠. 평균 2, 3일 내 한 커밋 이상은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때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첫 공개 이후 현재 시점으로 4.5년이 흘렀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공개 첫 해보다 npm 다운로드 수가 첫 해에는 8,900건에 불과했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31만 8천 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공개 첫 해 기준으로 본다면 3,458% 다운로드 수가 성장이 되었고 GitHub 스타는 5,000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크했던 프로젝트는 현재 2020년 8월 마지막 릴리즈 이후에 휴면 또는 중단 상태로 보여지고요. 올해 초에 빌보드 JS로 노력의 일원화를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 답을 얻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결과적으로 그때 포크를 통해서 그 원래 그 C3JS 프로젝트의 커뮤니티와 그리고 그 생태계에 꾸준하게 어떤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보면 아주 그 포크를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컨트리뷰터, 커미터, 메인테너 등 모두를 위해서 오픈소스를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면 국내보다는 글로벌 타겟으로 자신의 성정과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형식으로 접근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죠. 내가 만든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시작을 해서 그것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사용이 되면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보다는 글로벌로 타겟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빌보드 JS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지도는 그 빌보드 JS API 문서 방문자들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색상이 더 진할수록 이제 더 많이 방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년간,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서 2021년 10월간에 대한 이제 지표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I 문서는 특성상 실사용자들이 이제 주로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실제로 실사용자가 그만큼 전 세계에 퍼져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는 이제 메인테너로서 되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열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인 경우라도 그렇고요. 엠보이라는 그 리프트 엔지니어인 맷 클레인이 개발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엣지 서비스 프록시인 엠보이는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트 클레인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열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엠보이는 어떻게 보면 모든 엔지니어들이 꿈꾸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아주 인기를 얻고 많이 사용이 되는 오픈소스를 개발할 확률은 일생에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이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메인테너는 때론 심리적, 감정적 측면에서 도움도 필요하다는 점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 오픈소스가 있고 그 오픈소스로부터 아주 커다란 혜택 또는 도움을 얻고 있다고 하면 메인터너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오픈소스 지속에 기여를 하는 커다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토프린트라는 3D 프린터의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지나라는 이제 개발자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감사하다는 트윗은 한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로 그 의미를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버그 해결에 비용을 걸고 요청하는 버그 바운티도 프로젝트를 돕는 한 가지 기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용을 들일 만큼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 화면을 보시면 버그 바운티로 이제 $10를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버그를 해결해주면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의미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빌보드 JS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비용을 지불받지는 않았지만 얼만큼의 이제 사용자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실제로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소중하고 긍정적인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오픈소스 참여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작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뉴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뉴스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한국은 대체적으로 그 황사나 미세먼지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청에서 15년 전에 몽골의 사막에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5년이 지나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 그 나무가 성장을 하고 그 사막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서 결과적으로는 미세먼지나 황사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뉴스가 아마도 오픈소스와 저는 좀 비슷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오픈소스에 언젠가 참여를 생각해 보시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만 하지는 말고 저는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오픈소스 참여를 시작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흔적을 오픈소스에 남겨주시면 모든 개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오픈소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